10년간 변비약을 달고 살던 60대 이순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해결되지 않던 변비가 딱 이것 한 가지를 바꾸고 단 4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활력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어제 이순자 할머니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효과가 미쳤네요. 10년 넘게 못 해결한 변비가 정말 4일 만에 사라졌어요. 이젠 아침마다 힘 안 줘도 시원하게 나와서 너무 신기해요.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좋다는 변비약은 다 드셔보셨대요. 그런데 단 하나만 바꾸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온 비법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일주일 안에 변비가 싹 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변비 해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년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못 가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고생하는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25%가 만성 변비를 겪고 있고 요양시설에서는 이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모든 조직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데 대장과 직장 근육의 운동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 근육이 위축되고 신경 기능이 약해지면서 장의 연동 운동, 즉 음식물을 밀어내는 운동이 눈에 띄게 느려져요. 여기에다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만성 질환과 혈압약, 진통제, 항우울제, 철분제 같은 다양한 약물 복용은 장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단순히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장에 오래 머무른 대변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는 장염증, 미생물 불균형, 심지어 치질, 치루, 탈장, 장천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에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변비는 낙상, 감염병, 입원율과 사망률까지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돼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어르신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같은 연령대 건강한 노인보다 2배에서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변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장에 기름칠을 해주는 속 시원한 황금 식단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식이섬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생채소와 고구마를 억지로 많이 드셨대요. 하지만 변비는 더 심해지고 배만 더부룩했다고 하셨죠. 왜 그럴까요? 나이든 장은 힘이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딱딱한 식이섬유 덩어리가 장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비 해결 식단은 무조건 거친 식이섬유가 아니라 장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4일 만에 쾌변한 비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아침 공복에 들기름과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죠.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장의 염증을 완화하고 장벽을 매끄럽게 윤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냉합착 들기름 한 스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 습관 하나로 몇 년간 굳어있던 장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식단에 끈적한 점성의 음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변비를 앓는 어르신에게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끈적한 점성이 있는 낫또 같은 음식이 특히 좋습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점질 성분이 장내에서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해 딱딱해진 대변을 부드럽게 감싸고 장벽에 붙어 있던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국물 요리에 들기름을 넣어 드시거나 낫또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건포도, 키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달콤한 간식을 드실 때도 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바나나, 건포도, 키위에는 팩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수분을 흡수하고 변의 무게를 늘려 배변을 쉽게 만듭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1개, 건포도 1줌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비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유산균 발효식품으로 장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요거트, 청국장,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소화력을 강화하고 배변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매일 아침 요거트 1잔을 마시고 식사 때마다 김치를 꼭 챙겨 드시는 것으로 장 건강을 지키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변비는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25년간 소화기내과에서 일하면서 만성 변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김복자 여사님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셨어요. 변비 때문에 어차피 오래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변비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폰 화면에 정신이 팔리면 배변에 집중할 수 없어요. 변이를 느끼고도 10분, 20분씩 앉아 있다 보니 장은 배변 반사를 잃어버리고 더욱 게을러지죠. 여사님은 폰을 보지 않고 배변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화장실에 앉은 지 3분 만에 나왔어요. 30분씩 앉아 있던 게 거짓말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폰은 밖에 두고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 심각한 습관은 변이를 참는 습관입니다. 급하면 참지 말고 바로 가세요. 65세 박명숙 여사님은 선생님, 저는 절대 참지 않아요. 라고 하셨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에 급한데 손주 아침밥 차려주고 가요. 낮에 급한데 설거지하고 가요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변이를 참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변이는 하루에 3번에서 4번만 오는 소중한 신호예요. 한 번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다음 차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장은 둔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신호를 안 보내요. 박 여사님은 급하면 모든 걸 다 놔두고 바로 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의 신호가 확실해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배변 자세가 틀어진 습관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거나 변기에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장과 항문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60세 최정수 여사님은 변비약 복용과 함께 치질까지 생겨 고생하셨어요. 저는 여사님께 딱 한 가지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배변 자세입니다. 화장실에 앉을 때 발밑에 낮은 받침대나 목욕탕 의자를 두어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만드는 자세를 알려드렸어요. 마치 쪼그려 앉는 듯한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는 직장과 항문 각도를 최적으로 만들어 장이 곧게 펴지고 변이 쉽게 나오도록 돕습니다.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힘을 덜 주고도 시원하게 배변할 수 있게 되었고 치질 증상도 훨씬 완화되었다고 하셨죠. 네 번째는 부족한 식사와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속이 답답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은 충분한 양의 음식물이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71세 김길성 할아버님은 변비 때문에 3년간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그런데 장이 움직일 힘이 없어 변비는 더 심해졌죠. 저는 할아버님께 오히려 충분히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김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식사량을 늘리신 지 사흘 만에 3년 만에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라고 하셨죠. 또한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덜 느끼니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국이나 죽 형태로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운동 부족과 잘못된 약물 복용 습관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관장을 자주 하셨는데 이는 장 기능이 더 떨어지고 자극에 둔감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관장 대신 꾸준한 걷기와 복부 마사지를 권해드렸죠. 하루 20분 산책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복부 마사지는 장을 직접적으로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 관장 없이도 배변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변비약은 자극성, 팽창성, 삼투성 등 종류가 다양하고 장기 복용 시 장 기능 저하, 전해질 불균형, 심장과 신장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이상 변비가 지속되거나 복통, 혈변이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복부 마사지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만 해주셔도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10분 정도만 걸어보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움직임도 둔해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 명상 같은 것들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전부터는 과식을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 어떠셨나요?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이 아니었던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 들기름 1스푼과 물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한 주에 하나씩 나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힘만 주다 지쳐 쓰러질 뻔했던 날들, 외출이 두려워 집 안에만 있어야 했던 날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었던 날들, 이제 모두 과거로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한 장은 우리 몸의 제2의 뇌와 같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법으로 젊고 건강한 장의 힘을 되찾으세요.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변비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홀가분하고 활기찬 삶을 저희 활력연구소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